여러분 주식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보석 요래 딱 밴드 잡고 강 떨어지면 주식 사지마. 그럼 언제 사냐고요? 어서 이평선 넣고 일봉 넣고 골든 크로스에서 아싸냈죠. 내가 말했잖아요. 주식은 단순하게 무식하게 지적으로. 이게 주식 단무지야. 앞으로 나만 따라오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옵션 선물 만기일에 여러분 고생이 많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워낙 이번 지난주 그 3월 옵션 선물 만기일에 신경을 많이 썼는지 감기도 아닌데 목이 잠겼어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또 뼈있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하여튼 한편으로 너무 부족한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는 저 말을 또 너무 안 들어서 저도 속상하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뭐 지나간 거는 다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시황도 하고 또 공부를 오늘부터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그 사이 여러분들 이제 심리도를 가르쳤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도를 오늘 깊이 있게 했으면 한다 이렇게 보면서 오늘 공부를 먼저 하겠습니다. 공부를 먼저 하면서 공부 후에 심리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도란 게 이제 굉장히 단순하죠. 굉장히 단순하고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잘 맞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심리도의 뭐 기본 개념 여러분 다 알겠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리도를 보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심리도. 그 심리도가 뭐냐 하는 분 있는데 10일 중에 며칠 상승, 오늘 주가의 상승이 며칠째 상승이 있냐. 보통 이게 이제 심리도입니다. 주가가 뭐 얼마 떴는지 상관없이 연속적으로 며칠 떴느냐 이게 정말 예를 들어서 심리도가 20이면 최근 오늘 기준 10일 중에 이틀이 주가의 상승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0일이면 심리 10이면 열흘 중에 하루만 상승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심리도를 많이 쓰는데요. 심리도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심리도를 보통 20대 80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 말은 뭐냐면 주가의 하락이 며칠 10일 중에 8일 되는 날 그날 주식을 매수해라 이런 분이 있고 매도는 어떻게 열흘 10일 중에 8일 상승했을 때 이럴 때 주식을 매도한다 이런 게 있고요.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요게 28 심리도입니다. 두 번째가 37 심리도죠. 37 심리도인데 30% 이 말은 뭡니까? 주가가 열흘 중에 7일 하락하면 주식을 사서 어떻게 7일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치는 37 매도. 요런 게 두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사 보면요. 항상 애매하게 놨어요. 어떻게 저점은 20대 30, 요 중간이 뭡니까? 침체다. 이 말은 뭡니까? 20에서 30에서 20으로 넘어갈 때 침체 기준이다. 여러 양다리를 걸쳐놨어요. 또 여기는 어떻게 해요? 70대 80이다. 요래 가지고 양다리를 걸쳐놨습니다. 그래서 애매한데 뭐 그때그때 좀 틀립니다. 그래서 심리도가 두 가지 28 심리와 37 심리가 있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데 굳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심리도가 왜 중요하냐? 심리도가 언제 주로 많이 쓰이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리도는 첫 번째 주가의 침체와 과열을 볼 수 있습니다. 침체와 과열. 단 침체와 과열을 보고 두 번째 이제 저항과 지지의
성을 볼 수 있어요. 저항성.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61위평에 저항됐다. 캔들차도 이렇게 갔을 때, 이걸 뛰어넘을지 안 뛰어넘을지를 어떻게 심리도 보고 사전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심리도가 굉장히 나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저점과 저항과, 그 다음 뭡니까? 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서 심리도를 어떻게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인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아다시피, 역배열에서, 그 다음에 정배열에서 변곡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변곡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역배열과 정배열의 변곡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언뜻 들으면, 심리도가 별거 있느냐. 2대 8이나 3대 7에서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떠한 첫 번째가 이제 침체과열. 침체과열은 당연하겠죠. 20대 80이나 30대 침체과열.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 이거는 뭡니까? 어떠한, 이평이라든지 매물대가 있을 때, 이때 이 주가 캔들이 올라갔을 때, 아니면 캔들이 내려올 때, 그때 뭡니까? 이 심리도가 내려올 때는 이미 침체고, 올라갈 때는 과열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가 지지와 저항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침체가 이제 역배열과 다른 거는 1번과 2번은 어떻게 진입으로 봅니다. 진입. 그러니까 과열의 진입과 침체 진입인데 3번은 조금 틀려요. 3번은 뭐냐면 과열 이탈. 과열 이탈, 그 다음에 침체 이탈, 이걸 씁니다. 그러니까 심리도 쓰는 게 두 가지예요. 뭡니까? 단순 심리도, 이제 뭔가 진입 심리와 과열 심리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볼 것 같으면요. 종합주가 지수 심리가 50입니다. 50. 50이죠. 50이란 말은 뭡니까? 최근의 주가, 오늘 포함하가 캔들 차트의 양운이 어떻게, 주가가 어제보다 이제 상승이 5개다. 근데 총총님 이쪽은 아니네요. 어제보다 똑같으면 양운입니다. 똑같으면 양운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심리도가 50이다. 그러면 60, 50이면 결론은 뭡니까? 자, 두 가지가 있죠. 주가가 심리가 아무리 우리가 세도 80, 90은 잘 안 나옵니다. 80도 완전 과열이라 보고 70 넘어가면 과열이라 봅니다. 그러면 주가가 열흘 사이에 7일 떴다. 7일에서 8일 뜨면 무조건 과열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서 반대겠죠? 6일, 이제 7일에서 8일이 주가가 빠지면은 침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방금 한번 쭉 볼 것 같으면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종합주가 지수 과열이,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3번입니다. 요게 3번이겠죠?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3번을 한번 1번부터 꺼볼까요? 자, 1번이 뭡니까? 침체와 과열이다. 자, 과열. 이쪽이죠? 과열. 자, 과열. 그 다음에 과열. 이럽니다. 처음에 과열 자리,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과열이죠. 주가가 과열이면, 주가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방금 과열만 배웠는데요. 자, 과열된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과열되면, 자, 예를 들어서 오늘 60일이평입니다. 60일이평이 이렇게 있으면, 주가가 이 꼭대기에서 만약에 첫째는 이제 과열 나옵니다. 과열이 3개 나오겠죠. 과열이 나오면, 주가가 이게 올랐다고 과열이 아닙니다. 그거는 주식은 상관없어요. 이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 그 특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주가가 위쪽에서 과열이면 주가가 이평까지 빨리 떨어집니다. 빨리 떨어져요. 근데 여기서 과열이 나오면 뭡니까? 이 60일 이평이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과열이 나오면 뭡니까? 과열 나오면 하락이 탄, 이게 뭡니까? 60일 이평을 더욱더 끄집어내린 겁니다. 60일 이평을 더 끄집어내려요. 끄집어내는 분들. 요게 방금 말했듯이 과열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과열 같을 때는 보통 주가가 어떻게 해요? 일단은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일단은 한번 팔아봐야 돼. 물론 과열 나고 주가가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 점 찍고 상승하는 거 이런 종목은 여러 상가가 있지만 정상적인 매매 종목들은 보통 한 7에서 8이란 뭡니까? 7일 내지 8일이 상승하면 주가가 꼭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1번의 과열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침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침체입니다.
아까 과열이 여러분 보다시피, 자, 아까 과열 내가 이야기했고, 과열이 여러분 주식을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된다 이야기했죠. 매수하더라도,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과열을 때 한번 비워먹고 나가겠다. 이거는 근데, 자, 과열을 어떻게 해요? 추격 매수는 금지다, 이죠. 금지. 과열은 추격 매수도 금지다.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침체는 뭡니까? 침체는 추격 매도는 절대 금지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추격 매도 절대 금지다는 말은 뭡니까? 주식을 서서히 살 시점을 잡아야 된다. 매수 시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식이란 게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밖에 없죠. 주식이 바닥에서 올라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이 주식에서는 뭡니까? 과열은 침체입니다. 과열은 뭡니까? 매도죠. 주식은 우리 일반인들이 주식을 사가지고 침체 사가 과열 갈 때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진 다 팔아버려요. 싹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기 때문에 매도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돈 좀 많이 먹고 적고 먹고 차지 뭐든 없는데 그 대신 뭡니까? 매수 있죠. 매수는 침체 때 주식을 매수하는 습관을.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살 때 뭐 갑니까? 올라가는 등에 타야 된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죽 자체를 제가 볼 때는 이래 안 사고 반대로 사거든요. 그래서 항시 어떻게 침체 국면에서 사는 습관을 가야 된다. 보통 보면 우리가 침체에서 데드크로스 나거든요. 그때 여러분 보는 게 첫 번째 심리도, 두 번째 이격도인데 우리가 심리도나 이격도는 뭡니까? 역배열에서 보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무조건 주식이 정배열에 살아가는 습관이 있는데 역배열에 사는 습관이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께서 인지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간 여러분 일단 심리도의 침체와 과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이야기가 충분히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지지와 저항입니다. 지지와 저항은 뭐냐면 어느 이평, 첫 번째가 어느 이평이든지 어느 일목균형표의 쾌선이라든지 여기에서 닿였을 때 이게 뛰어넘을 것인가 아니면 밑으로서 하방으로 뛰어넘을 것인가 이걸 보기 위해서 뭡니까? 이걸 보기 위해서 뭡니까? 저항과 지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61평이 다 했습니다. 캔들이 두 개 다 했어요, 이때. 이때는 뭡니까? 심리도가 40이나 50이야. 이때는 이미 심리도가 80이다. 같은 뭡니까? 같은 가격대의 캔들이지만 틀립니다. 어떻게 틀립니까? 어떻게 틀려요? 이거는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거는 뛰어넘어야 하루 쏘김수 주고 다시 빠진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 좋은 겁니까, 여러분? 얼마 좋은가요? 얼마 좋은 겁니까? 그래서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꼭. 그래서 뭡니까? 심리는 첫째 침체와 과열, 두 번째 뭡니까? 저항과 지지다. 저항 뭡니까? 침체와 과열. 뻔하죠? 그 대신 이제 여러분 저항과 지지다. 옛날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소풍 갈 때나 이럴 때면 옷을 사주죠. 옷. 왜 사줍니까? 왜 사줍니까? 소풍 가기 때문이죠. 소풍을 갈 때 어떻게, 보통 옷 안 사죠, 옷. 소풍 갈 때 사준다. 소풍 사준다는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때 뭡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베이스가 잡혀 있다. 그 베이스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예를 들어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사 보면, 오늘 주가가 이렇게 떴어요. 예를 들어서 떴으면, 자, CJ 오쇼핑 주가가 바닥이면 아직까지 요거 이제 3번인데요. 자, 이런 식입니다. 지금 CJ 오쇼핑 주가를 한번 보시면 자, CJ인데 CJ는 어떻게요? 심리도가 70이다. 내일 하루 더 뜰 가능성이 있다. 내일 뜨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무조건 때리고 봐야 됩니다. 무조건 때리고 봐야 돼요. 무조건 때리고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 때리고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 심리선 이 부분이 첫 번째가 뭡니까? 침체와 과열. 그 다음에 저항과 지지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역배열과 정배열. 주식이 제일 바닥대는 역배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 평이 정배열일 때 살아갑니다. 정배열일 때 살아요. 정배열. 이평이 정배열 때 살아갑니다. 이평이 정배열이면 주가가 이미 많이 떠 있어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역배열 때 주식을 사요. 역배열 때, 언제 역배열 때? 자, 역배열 때 한번 볼게요. 자, 역배열입니다. 역배열 볼 때 뭡니까? 항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역배열 때? 이탈할 때 매수해라, 이탈할 때.
이틀 사야 돼요. 그거 이틀이면. 자, 그러면 보시면 종합주가지수 보겠습니다. 이탈할 때 사야 된댔겠죠? 자, 이탈, 언제 이탈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탈이, 여기서 이탈, 여기서 이탈입니다. 이탈이, 아까 이제 반대죠. 이탈이 어떻게요?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올라가는 거죠. 자, 안쪽에 들어가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밖에 과열할 때, 보통 우리가 과열에, 자, 선물하는 분들 과열, 침체 들어갑니다. 침체 들어가면 침체에서 푹 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 번 먹다가 한 번 코피 터집니다. 코피 터져요. 그때 뭡니까?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이 3번입니다. 3번이 뭡니까? 역별과 정말, 역별 때 주식을 어떻게 살 수 있고, 정별 때 어떻게 주식을 팔 수가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주가 팔고 올라갈까? 사고 더 내려갈까? 이걸 어느 정도 예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이 말이 뭐냐면,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가격대에, 아무나 제가 찍어서 같은 가격대 캔들을 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같은 가격대 캔들을 쭉 체크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같은 가격대인데, 그러면 여기 같은 가격대에 어디, 자, 같은 가격대에 한번 보세요. 같은 가격대 한번 보세요. 자, 같은 가격대인데 다 틀립니다. 이 말은 뭡니까? 같은 가격 다 틀린데 여기는 여기고, 자, 여기죠? 자, 한번 보세요. 자, 심리도는 뭡니까? 심리도는. 상대 심리죠, 상대 심리. 상대 심리란 말이 뭡니까? 상대 심리란 말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상대 심리란 말이. 상대 심리란 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식 매매를 1200포인트도 주식을 내야 되고, 1500포인트의 주식이 아니고, 2000포인트 주식을 내야 됩니다. 주가가 움직이는데, 주가가 안 움직이는 주식이 있어요. 그 시장에 민감하지 못하죠. 그러면 시장에 민감하지 못한데, 내가 시장이 안 속 올라가면 뭡니까? 저점에 사야 됩니다. 근데 그 저점이 절대 저점이고, 단순 저점이냐? 아니죠. 뭡니까? 복합 저점이다. 복합 저점이란 말은 뭡니까? 주가 자체가 활동성하는 주가의 저점이다. 그게 이제 캔들 차트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자, 캔들 차트에 보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지만 체결이 거의 안 됐다는 거죠. 여기서. 이건 주가가 급락이 올라갔지만 최종적으로 주가가 어떻게 해요?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제가 주식을 살 때 주가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심리도 다이브 존스인데 주가가 높은데 심리도가 바닥에 있을 때 그런 종목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께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닭 한 마리가 있습니다. 닭 한 마리 사는데 어떨 때는 닭이 6,000원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8,000원 할 때가 있죠. 어떨 때는 10,000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가격은 틀리지만 닭이 한 마리죠. 이 말이 뭐냐면 같은 지수대라도 심리도가 과열이냐 침략자가 틀린다면 지수가 1950포인트라도 심리가 과열 진입이 있고 과열 이탈이 있고 뭡니까? 70, 그 다음에 60, 50, 40, 30, 20, 침체 진입이 있고 침체 이탈. 이게 다 틀린다. 그러니까 같은 1950이라도 질적으로 들린다. 왜 이게 필요하냐? 심리가 필요하죠. 이 말이 뭐냐면요. 이 말이 지금 요즘 우리 주가가 여기서 같은 네이버를 한번 봅시다. 네이버를 한번 볼게요. 네이버를 보는데 제가 여러분 저때 이제 계속 제가 여러분 저때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 저때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여러 개 하나가 네이버가 있습니다. 같은 가격대죠. 같은 가격대인데 그러면 내가 네이버를 지금 주식을 사야 됩니다. 주식을 사면 같은 가격대죠. 같은 가격대인데 언제 사야 되냐면 이 심리도가 낮을 때 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속담이 어떻게 됩니까? 속담이 많으면 넘친다 하는 거죠. 이게 심리도가 보통 70 가면 원래 70 정도 가면 팔아가 없애버려야 됩니다. 70가가 팔아가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가격대라도 같은 가격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같은 전문가라고 또 같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같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꼭 봐주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첫째, 침체와 과열 부분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저항과 지지 부분.
저항과 지지부. 그 다음에 뭡니까? 역배열과 정배열의 매수.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뭡니까? 항시 침체와 가열은 진입이죠, 진입. 진입. 이거는 뭡니까? 지지와 저항은 뭡니까? 지지와 저항도 진입입니다, 진입. 그런데 이거는 뭡니까? 역배열과 정배열은 이탈입니다, 이탈. 침체의 이탈, 과열의 이탈, 이탈 때 보는 거예요, 이탈 때.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목이 많이 잠겼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시황은 아니지만 제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지난주 목요일 날 여러분 우리 개인들이 옵션 푸드에서 한 4,500억 졌어요. 제가 이거를 한 달 전에 계속 캤어요. 캤는데도 내 말을 안 듣고 끝까지 고집 피워요. 피워가지고 내가 너무 막 목요일 날, 수요일 날 사실 녹화할 때 지난주 수요일 날 이미 결판이 나와가지고 우리 개인들이 확정돼가 매매 정지가 됐어요. 왜? 옵션이 담보 이상 되면 매매 못하게 정지를 시켜버리죠. 그게 이제 4,500억입니다. 4,500억.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때 일부러 제가 화를 안 내고 녹화를 했어요. 하고 병이 나더라고, 병이 나요. 병이 나가지고 생병이 났습니다. 제가 생병이 너무너무 나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술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어제까지 일주일 7일 동안 7일 술을 마셨어요. 소주 딱 한 병씩만 마셨습니다. 잠도 안 오고 괴로웠어. 여러분 참 저 마음 아시죠? 저 솔직히 너무너무 여러분 괴로웠습니다. 괴로웠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꼭 저 말 듣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리를 앞으로 이제 계속 할 건데요. 오늘은 심리를 침체와 과열, 요 부분을 이제 더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침체와 과열 이 부분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 때 이제 침체와 과열 이게 이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주가 많이 뜨는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GKL 떴는데, 자, GKL 여기서 보시면 GKL이 전고점 돌파죠. 전고점 돌파인데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 뭡니까? 아직까지 심리도가 50이다. 이 말이 뭐냐면, 자, 주가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고점 돌파 매매를 합니다. 전고점. 여기서 매수를 하죠. 전고점 돌파 매수를 할 때 이때 매수가 심리도가 내가 이때 매수를 내가 돈 먹을 확률이 어디요? 돈 먹을 확률이 어떻게 좋습니까? 어떻게? 심리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높으면 높을수록 돈 먹을 확률이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합니다. 심리도가 70이다. 반대로 돈 먹을 확률 30%다. 심리도가 80이다. 돈 먹을 확률 20%다. 심리도가 어떻게 해요? 60이다. 돈 먹을 확률 40%다. 심리도가 50이다. 돈 먹을 50%다. 이렇게 저 봅니다. 보통 근데 심리도가 50이다. 60일 때 주가가 탄력이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보시면 가장 우리가 돈 먹을 확률이 뭡니까? 어디예요? 침체 이탈이죠. 침체 이탈. 왜? 과열은 매도입니다. 매도죠. 그러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GKL이 오늘 제일 많이 하이닉스를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 보면 주식을 어디 샀어야 됐냐면, 이날입니다. 이날이 언제요? 이날이 보시면 여러분 1월 28일입니다. 1월 28일. 1월 28일 날 주식을 사야 됩니다. 침체 이탈에서 사야 됩니다. 침체 이탈. 침체 이탈에 사야 되죠. 이거 이렇게 해도, 청송님, 지나고 나이 맞습니다. 지나고 나이 맞는데 이런 인식하거든. 그럼 내가 굉장히 괴로워요. 지나고 내가 심리도는 이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동행성 지표죠. 우리가 과거 MACD나 이런 지표들이, 후행성 지표입니다. 심리도는 동행성 지표입니다. 특히 이제 이게 선물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맞죠? 선물도 무지하게 잘 맞습니다, 여러분. 선물 안 맞을 것 같죠? 선물도 너무 잘 맞아가 문제됩니다. 너무 잘 맞아가지고. 선물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보세요. 과열 진입이다. 과열 진입에 먹을 거 없어. 과열 진입에. 자, 그러면 이러죠. 청송님, 방금 이야기했듯이 상승하는데 심리도가 떨어지네요. 주가가 상승하는데 심리도가 떨어지면 계속 보유입니다. 계속 보유죠. 주가가 떨어지는데 상승, 계속 보유입니다. 보유. 계속 보여요. 이게 뭡니까? 다이브 존스 아닙니까? 그 반대로 뭡니까? 그게. 반대로 주가가 이런 건, 이게 이제 나중에 또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지. 오늘은 뭡니까? 여러분 이제 때 침체와 과열만 보는 겁니다. 과열. 그럼 청송님, 과열에 따라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는 사람입니다. 자, 과열입니다.
자, 과열입니다. 자, 과열 한번 볼게요. 자, 과열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어떻습니까? 과열. 자, 지금 이게 업종으로 볼게요. 업종으로 봐가 과열 때 주식을 사가지고 과연 수익이 나느냐. 과열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에 과열 때 주식을 사가지고 주가가 많이 납니까? 절대 안 납니다. 이게 아주 근대적인 어떻게 차트입니다. 근대적인 차트. 근대적인 차트예요. 근대적인 차트 뭡니까? 어제 떴으니까. 이게 일본에 비슷한 차트가 있죠. 뭡니까? 렌코 차트죠. 렌코 차트는 어떻게? 이 렌코가 뭡니까? 렌코. 뭡니까? 벽돌을 쌓는다. 그건 어떻게? 그 차트는 어떻게? 하루 뜨면 벽돌, 이렇게 쌓아요. 근데 그 벽돌 차트는 뭡니까? 여러분, 10분율이 아니고 그냥 기본 차트죠. 과거에, 지금 그 차트를 핵심화한 게 뭡니까? 핵심화한 게 심리선 차트입니다. 심리선. 열흘 중에 며칠 뜨고 며칠 빠졌냐죠. 며칠 뜨고 며칠 빠졌느냐. 며칠 뜨고 며칠 빠졌냐입니다. 며칠 뜨고 며칠 빠졌냐 따라서 틀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과열성 지표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뭡니까? 내가 주식을 샀어. 수익이 났는데 내가 언제 팔까? 오늘 팔까? 내일 팔까? 팔 필요도 없어. 언제? 과열 진입될 때만 조심하면 돼. 우리는 막 주식 사가 조금만 먹으면 판다. 조금만 먹으면.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식은 뭡니까? 당연히 선물은 뭡니까? 침체도 보겠죠? 주식은 뭡니까? 주식은 뭡니까? 과열만 보면 돼요. 주식은 과열만 보면 돼요. 선물은 어떻게 해요? 선물은 침체도 보고 과열도 두 개 다 보는 이런 게 심리도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을 이제 저걸 해야 되겠습니다. 시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우리 PD님이 저보고 있게요. 대표님, 오늘 좀 잡아주이소. 잡아줘야죠. 대표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쓰는 이동평균과 안 쓰는 이동평균이 있죠. 당연히 5일, 10일은 기본이고, 쓰는 이평과 안 쓰는 이평이 뭡니까, 여러분? 보통 볼륨저 밴드 안에 들어가 있는 차트들은 쓰는 이평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평들을 보면, 볼륨저 밴드 저 밖에 있는 이평, 그거 이야기하는 친구 있어요. 너무 웃겨요. 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볼륨저 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륨저 밴드를 보면, 자,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제가 이 볼륨저 밴드를 상세하게 나중에 한번 더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요. 볼륨저 밴드를 상세하게 한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신 볼륨저 밴드가 나왔어요. 최신형 볼륨저 밴드가. 그러니까 최신 볼륨저 보는 법이 새로 나왔는데 그 볼륨저 밴드를 한 번 더 내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륨저 밴드가 여기 보시면 지금 이평 자체가 여러분 볼륨저 밴드 중심선이 이제 20일 이평이죠. 지금 뭡니까? 300일 이평하고 60일 이평이 볼륨저 밴드 안에 있다는 말은 뭡니까? 다 쓴다는 거죠. 다 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이 이평 자체가 뭐로 작용한다고?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볼륨저 밴드 보시면 주가가 지금은 거의 볼륨저 밴드의 승률이 97%입니다. 그래서 볼륨저 밴드를 한번 쭉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여기 보시면 볼륨저 밴드 중심선이 1946p. 자, 윗선이 얼마입니까? 윗선이 1982p. 아래선이 얼마입니까? 얼라선이 1911p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제가 여러분 이제 1950포인트 전후다. 오늘 아침에 제가 벌써 했죠. 볼륨저 밴드 중심선. 자, 꼭지 1982포인트. 자, 1990. 보통 이 볼륨저 밴드를 우리가 뭘 합니까? 자, 20일 이평 기준하죠. 왜 20일 이평 기준합니까? 한 달이 20일이라는 거죠. 한 달이 20일이다. 한 달이 20일입니다. 한 달이 20일이니까 볼륨저 밴드를 말했다는 건 뭡니까? 주가가 한 달 사이에 움직일 수 있는 라인이라는 거죠.
그 움직일 수 있는 라인이 1910포인트에서 1982. 이거는 뭡니까? 절대수치죠. 절대수치. 절대수치입니다. 절대수치. 이 라인이 뭡니까? 절대수치죠. 절대수치. 절대수치인데 이 절대수치 때 뭐를 넣어가지고 상대수치를 넣어가지고 매수를 해라 이 말입니다. 매수를 하지만 하지 말고 갑자기 또 화가 확 나쁘네. 주가가 1900 지금 오늘 50포인트에 내가 꼭지를 켰는데 그 50포인트 꼭지가 어제 제가 여러분 오늘 이제 매도를 쳤습니다. 오늘 여러분 매도하십시오. 아침에 어떻게 됐냐면요. 아침에 여기 보시면 어제가 60이었습니다. 어제 60. 아침에 양봉일 때 이게 70이었어요. 70. 미국 증시가 어제 떴습니다. 미국 글로벌이 어제 다 떴어요. 떠가지고 70이 됐다 이 말. 그러면 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뭡니까? 오늘 1950포인트인데 이게 뭡니까? 1950포인트 심리도가 50 이하면은 이 주식이 가는데 오늘 떴으면 심리도가 이미 70이랬단 말이라 70. 뜹니까? 안 뜨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합니까? 내가 계속 여러분 오늘 전부 아침에 팔아라. 이런 좋은 차트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전문가가 아무리 좋게 내 주식이 오늘 좋아가지고 더 올라가고 것 같다 하더라도 심리도 과열해서는 하지 마라 이 말. 심리도 과열해서는. 어? 심리도 과열해서. 그러면 여러분 자 정송님 지금 오늘 60일 2평 300일 2평 다해가 수렴했습니다. 우리가 알죠? 뭡니까? 2평이 수렴하면 주가를 지지와 저항이다. 그러면 그때 뭐를 봐야 되나? 자 저놈의 2평이 저놈의 2평을 뛰어넘을 것인지 안 뛰어넘을 것인지.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이 주가가 뛰어넘기 위해서 아침에 양봉일 때 이 심리도를 딱 보세요. 심리도가 과열이 뭡니까? 70부터 과열이 들어간다. 과열이면 뛰어넘을 확률이 어떻게 해요? 약하다. 결론은 뭡니까? 그러면 언제 뛰어넘습니까? 이 주가가 여기서 횡횡횡거리다가 심리도가 50 이하 가다가 개업 상승 딱 하거나 장대 양봉 났을 때, 장떡이나 개업 양봉 났을 때 심리도 어디 60 이하, 70 이하 때는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주가 사전에 어떻게 해요? 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뜰 수 있다. 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내가 심리도 좀 솔직히 저번에는 엉뚱뚱땅 가르친 이번에 깊이 있게 가르친 이유가 뭡니까? 이건 그러면 지금 뭡니까 지금 심리도 아침에 주가 뜨니까 심리도가 1948포인트에서 저항받더라고요. 왜? 심리도가 얼마였다고? 그때 70이었죠. 70. 그러면 결론은 지금 뭡니까? 1946포인트 2포인트 볼런저 밴드 준당선 타임 이게 뭡니까? 뭐로 작용한다고요? 저항으로 작용한다 이 말입니다. 저항으로. 그러면 속된 말로 우리가 뭡니까? 가두리는 뭡니까? 1910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1910까지가 어디 며칠 전에 4일 전에 지난주 금요일날 1913포인트까지 갔다 이 말이라. 갔다고. 한번 보세요. 이달에 볼륨저 밴드를 위에 걸리면 팔고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 내가 그러면 1982포인트 1900 어디 11포인트 맞습니까? 맞아요. 제가 여러분 몇 단 먹겠습니까? 바닥에서 1975, 80포인트에서 매도 쳐라. 주가가 바닥에 쳐가지고 1910입니다. 이게 뭡니까? 볼륨저 밴드가 뭡니까, 여러분? 그 볼륨저 밴드 자체가 그 달의 주가의 고점 가치자. 왜 볼륨저 밴드 중심선 20일 쓰나? 20일 2평 가두리. 왜 주가가 20일 2평이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라운드에서 주가가 이게 뭡니까? 볼륨저 밴드야. 볼륨저 밴드 꼭지에 아이고, 내 참. 볼륨저 밴드 올라갈 때 21평 안 올라가고 주가 뜨는 게 있고 21평 안 빠져 주가 빠지는 게 있습니까? 아이고. 골든 라인이 뭡니까? 21평 황금 라인을 가죠. 그 GOLD 라인이 왜 중요하냐? 이 볼륨저 밴드 가두리 때문에. 볼륨저 밴드 특히 뭡니까? 21평이 안 움직여 주가 안 움직입니다. 그 움직일 때 뭡니까? 자, 21평이 움직인다. 움직일 때 언제 움직입니까? 그때 뭡니까? 과열 들어가면 안 뜨고, 침체 들어가면 안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1평 올라타면 주식 사라. 말짱 사기꾼이야. 볼륨저 밴드 왜 필요해? 이 자리에서 뭡니까?
이 자리에서 침체 들어가면 매수다, 이 말이라. 휴, 내 마음 모릅니까? 휴, 참 힘듭니다. 응? 제가 지난 이야기 이제 여러분 한번 합시다. 지난 목요일 날 제가 3주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기관과 외국인이 여러분, 새우 뭡니까? 멸치 털치지 달달 털라고 기다리고 있다. 그만큼 이야기도 안 믿어요. 이야, 참. 계속 안 믿어 보였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번 지수가 1910에서 1982포인트. 지금 다 찍었어요, 다. 다 찍었다는 말은 뭡니까? 다 찍었다. 다 찍었다는 말은 1946포인트에서 주가의 어떤, 계속 그걸 하겠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아침에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 방송에. 여러분, 오늘 기준선에서 매도를 치세요. 이랬어요. 기준선에 매도를 치세요. 기준선 매도, 저는 이제 방송국도 사람들 전화 왔어요. 와, 정송님, 기준선 왜 알았습니까? 기준선이 20일 2편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아침에 뭐라고 했냐면, 자, 볼륨저 상단 다이면은 매도 치고, 그 대신 매도 치가, 선물은 매도. 그러면 여기 사가 어디 여기 사가 여 팔아놨고, 여 사가 여 중간에 팔아놨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선물 여 푹 깔았으면 어디? 여기 사느라 이거야. 그러면 정송님 여 밑에 사놨죠, 왜? 아이고, 뭡니까? 지금 어떻게 이미 한 달 움직인 거 다 움직여 버려가지고 여러분 너무 무리하게 신경 쓰면 주가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이 자리에서 뭡니까? 지금은 어떻게 짧은 박스권 매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막 이야기했는데도 그걸 어떻게 알았냐 묻고 이래요. 아, 네, 참 웃겨. 응?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기준선 전후, 기준선이 21일평이다. 그 21일평에서 주가의 움직임. 그게 뭡니까? 볼륨저 밴드죠? 볼륨저 밴드.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최대한 어떻게? 자, 볼륨저 밴드가 빠지면 더 빠질 것 같고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1일평을 보면서 21일평이 볼 때 그때 21일평이 더 빠질지 안 빠질지는 뭡니까? 빠질 때는 과열해서 돌았을 때지만 어떻게 해요? 볼륨저 밴드가 침체해서 될 때는 주식을 사도 괜찮다. 침체가 연속으로 침체 계속 나올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침체, 이래서 침체 7일 빠졌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7일 빠지면 돈 먹을 확률이 몇시? 70%. 그럼 8일 빠졌다. 돈 먹는 80%. 우리가 여러분 주식사가 돈 먹을 확률이 몇 프로 됩니까? 50% 간대요. 근데 이 심리도 뭡니까? 돈 먹을 확률을 갖고 해놓은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식 한번 볼게요. 주식 보면 더 재밌게 볼 수가 있겠죠. 주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 보시면 자,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보면 심리도가 얼마입니까? 심리도가 지금 30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값일까? 여러분 130만 이하서는 감사합니다. 그럼 같은 130만 원이라도 심리도 얼마? 낮을수록 좋다. 그럼 심리도가 지금 삼성전자가 과거 언제부터 떴습니까? 최근 과거 심리도 30 전후에서 주식이 계속 상승했다는 거죠. 심리도 30이 계속 상승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어떻게 지금 사도 되는 자리다. 자, 네이버 보세요. 네이버가 주가 과열이 아니에요. 왜 과열합니까? 저거 심리도 40이다. 내가 먹겠습니까? 심리도 70에서 꺾인다. 아직까지 네이버 사도 된다. 주가가 높다고 주가가 우리가 조정이야. 이거 뭡니까? 조정이. 주가가 조정과 눌림목 차이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조정과 눌림목은 뭡니까? 주가가 횡보할 때 눌림목이라는 게 주가가 예를 들어서 빠졌습니다. 빠져도 심리도까지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주가가 빠졌는데 심리도가 안 빠져. 그거는 눌림목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가가 횡보합니다. 주가가 횡보할 때 그것도 눌림목이죠. 심리도가 빠지면 눌림목입니다. 근데 심리도가 안 빠지면 눌림목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심리도가 우리가 주식이 뭡니까? 심리 싸움이라고 하죠. 그 심리 싸움이 심리도. 이게 단순한데 언뜻 보면 어려워요. 자, 한번 한국전력 봅시다. 한국전력 보니까 심리도 어떻게 40이다. 좋죠? 자, 보시면 이쪽에 전고점이 저번에 심리도 70대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심리도가 낮다. 더 따라서도 된다 이 말이야. 따라서 된다고. 따라서도 되는 거예요. 자, 신한지주 심리도 50. 자, 그다음에 뭡니까? 기아차 좋아요. 아주 괜찮아요. 포스코 자, 심리도 60. 괜찮아요. 자, SK 하이닉스 심리도 30. 지금 사도 되는 거예요. 사도. 보통 역별 지금 덜 배워가는데 심리도 사는데. 그 다음 뭡니까? 삼성생명. 심리도 30. 현대모비스.
심리도 60. 하루 더 올라쁘면 70이야. 따라서 하면 안 돼. 자, 보세요. 주식이 별로 올랐는 것도 없어. 올랐는 것도 없는데 심리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 60. 하루 더 올라면 70이야. 내일 단기 꼭지야. 주식이 올랐고 내렸고 중요치 않다고 올랐는 게. 주식이 올랐고 내렸고 중요치 않아요. 그 심리도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현대차. 현대차 보세요. 현대차 심리 침체입니다. 사야 돼. 주가가 여기 한번 보세요. 주가가 오늘까지 오늘 봐요. 3일 떴어. 3일 떴는데도 심리도가 침체란 말은 뭡니까? 주가 따라 사도 된다 이 말이죠. 응? 주가 따라 사도 되는 거예요. 따라 사도 됩니다. 자, 조선주 한번 볼까요? 조선주. 오, 사도 돼요. 대우조선. 삼성중공업도 사도 돼요. 현대중공업 사도 돼요. 미포조선.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다음 주에, 여러분, 이 방송이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그죠? 다음 주 조선주 한번 보세요. 왜 되는가? 한번 보자니까. 심리도가 얼마 지금 잘 맞아가는 부분이. 조선. 자,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 여러분, 셀트리온. 심리도 50. 아직까지 주가가 빠졌지만 사면 안 돼. 서울반도체. 자, 서울반도체 보세요. 심리도 70. 더 못 올라가. 주가가 횡보인데도 심리도 계속 올라갔어. 못 올라. 한번 보라니까 내 말 맞나 안 맞나? 자, 파라다이스. 심리도 과열이야. 과열이니까 오늘 더 좋은 거 났죠? 인천의 카지노. 못 올라가. 심리도가 80이니까 못 올라간다고. 맞나 안 맞나 보라니까. 절대 못 가요. 자, CJ 오쇼핑. 자, 이제 사도 됩니다. 이런 거 사는 거요. 자, CJ 뭡니까? GS원주. 동서. SK 브로드밴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SK 브로드밴드 보면 주가가 빠지는데 심리도가 안 빠집니다. 사면 안 돼요, 사면. 주가가 음봉 났을 때 심리도가 바닥돼야 돼. 지금 심리도가 음봉 상태 났는데 심리도가 안 빠지죠? 주식 안 빠집니다, 여러분. 신기해요. 이게 너무 좋은 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번에 주가가 심리도를 봐야 되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뭡니까? 자, 그럼 청송님 몇 개, 1910몇 포인트에서 1980포인트, 여기서 이제 그럼 1945포인트에서 오락가락 합니다. 그럼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까지도 안 간다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45포인트 뭡니까? 21일 편과 기준선 전후로 해가지고 뭡니까? 심리도가 침체 또는 떨어졌을 때 매수해가지고 올라갈 때 매도 치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뭐 합니까? 이것도 뭐 하느냐고. 이거 하라 하니까 이거. 다음 주요, 재미없어요. 다음 주 절대적으로 재미없습니다. 재미없다는 말은 뭡니까? 다음 주 아침 방송 보십시오. 오늘 또 쉬십시오. 저 친구는 뭐 가요? 저 친구는 나와가 계속 시락한다. 여러분, 엘리어트 파동책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가가 약세와 횡보 국면이 7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가가 100포인트 뜨고, 100포인트 하락하죠. 100포인트 하락. 100포인트 하락, 100포인트. 그럼 주가 이게 뜰 때 며칠, 도적처럼 떠가지고 30일에 뜨면 하락과 상승이 70일이에요, 70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부터 쉬세요, 쉬세요, 쉬세요 하는 겁니다. 쉬세요, 쉬세요. 쉬세요, 쉬세요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볼륨저 밴드가 뭐라고? 어떻게? 항시 가두리다. 그러면 볼륨저, 내가 그렇게 했죠. 뭐, 볼륨저 밴드도 어떻게 해요? 월초, 주초, 1초에서 그 볼륨저 밴드 라운드를 계속 봐주셔야 돼요. 거기에 뭡니까? 주가가, 그럼 볼륨저 밴드 상단에 닿았을 때, 이때 이걸, 돌아갈 것인가 안 돌아갈 것인가. 딱 하나만 보면 알죠. 뭐 봅니까? 심리도만 보면 됩니다. 심리도 보면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그가 뭐하니까 뭐 합니까? 좀 뜨면 무조건 손님들도 잘 보일 일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손님을 진정 위하고 하는 거는 뼈 있는 말입니다. 어떤 분 보면요, 막 내 욕 써놨어요. 어떤 분 욕 막 써놨어요. 욕을 막 써놨어. 왜 씁니까? 왜? 너무 바른 말해가지고 욕 씁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여튼, 심리도 오늘 뭡니까? 심리도 여러분, 과열과 침체, 요거 먼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리도 공부를 계속 하겠다. 이렇게 모르시는 분은 저에게 언제든지 전화 주면 고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는데 이제 좀 풀렸습니다. 풀렸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너무 실없는 이야기 했죠. 저희 조상님과 저희 신가.
저희 자녀와 저 가족의 명예를 걸고 여러분을 생각한다. 거짓말 안 한다. 그거 진짜 변함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익을 말하다 열심히 보고 아침 방송 보고 여러분 하실 때 꼭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분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한 개 더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테마주 멀리 하십시오. 개인들의 피를 진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시대의 조류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량주 1등주 사가지고 묵묵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성촌님 신청원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sen.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